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노송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요, 서브테라 헤르츠 통신을 위한 알고리즘 신호 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제는 두 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는 서브테라 헤르츠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페이지 노이즈 핸들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IS 최근 많이 되고 있는데 이 RIS 이 연구를 서브테라 헤르츠 어, 초고주파 대역으로 확장시키면 어떤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 노이즈 관련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이제 현재 3GPP 표준에서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을 서포트하는지 나타내려고 이 테이블을 사용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릴리즈 15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FR2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는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는 릴리즈 17까지는 이제 FR2-2가 새로 추가돼 가지고 이제 초고주파 대역이 71GHz까지 서비스 대역이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원되는 서큘러 스페이싱 유머롤로지나 디플렉션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초고주파 대역으로 가면 채널 전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문제시해서 인도어 환경에서 주로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만 해결되면 저희가 고주파로 가게 되면 이제 안테나 엘리먼트 소자들은 작게 만들 수만 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채널 페이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빔포밍 테크닉으로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이제 보상이 가능해서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만은 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초고주파 대역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테이블에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꿈의 1테라bps 이렇게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 네트워크 덴시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링크 레벨에서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스펙트럴 이피션시, 하이오드 모듈레이션 혹은 코딩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보다는 좀더 개인이 센데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멀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이 두 가지 정도, 위에 두 가지 정도로 실제 우리가 5G 표준 규격에 맞춰서 통신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 레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두 군데를 그리고 앞에 아래줄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 왼쪽에 있는 컬럼까지는 현재 5G 표준에서 지원하는 누머롤로지를 예시를 들었고요. 여기서부터는 꼭 지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스케일 업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서킷 스페이싱이 쭉 15kHz부터 쭉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모든 케이스에서 FFT 사이즈를 약 4,000개로 고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킷 스페이싱을 이룬다는 거는 채널 밴드위드가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GHz 채널 밴드위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은 이제 모듈레이션 레벨에 따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를 기가 bps로 예측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0기가 bps를 넘어서는 데이터 레이트 용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저희가 뭘 좀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예, 여기 밑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약 저희가 이제 10기가 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격에서는 적어도 2기가 헤르츠 채널 밴드위드는 일단 가져야겠구나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물론 이 타이틀처럼 1테라 bps 가려면 적어도 여기서 쭉 스케일러고 오른쪽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점점 저희가 필요한 채널 밴드위드, 컨티기어스 채널 밴드위드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고선 이제 서브테라스까지 올라가는 게 좀 시나리오 경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이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하이어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사용하는 거는 좀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많이 저희가 좀 높이려는 이유는 좀 이제 초고주파 대역 회로에서 로컬 오실레이터 발진기의 좀 오차 때문에 나타나는 페이즈 노이즈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늘리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도플러 프리퀀시에 따라 나타나는 페이즈 오차 이런 것들도 이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높이면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그 서큘 스페이스 눌리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심벌 듀레이션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송시진 에크를 받기 위한 이런 레이턴시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서큘 스페이스를 늘려야겠느냐? 그렇지만 단점도 또한 따라와서요.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이 심벌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통신이 되려면은 싱크나 혹은 빔 스위칭이나 여기에 대한 타이밍 리콰이먼트가 엄청 스트릭트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서큘 스페이스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서큘 스페이싱을 낮춰야지 또 리시버 단에서는 샘플 레이트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큘 스페이싱을 좀 줄여야지 어느 정도 줄여야지 UI 입장에서 단말 입장에서 많은 밴드위스 서포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로우 퀄러티 단말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큘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하드웨어 그 발전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타겟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서큘 스페이싱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이 페이지 노이즈 이쪽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노이즈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겪게 되는 통신진 단말을 겪게 되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이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레퍼런스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렇게 풀과 제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풀과 제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 있고 이 모델링이 이제 그냥 된 게 아니고 실제 여러 디바이스 여러 회사에서 메저먼트를 통해서 거기에 가장 피팅이 잘 된 이론적인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고요. 보시면 X축은 프리퀀시 옵셋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차가 큰지, 적은 데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Y축은 해당 프리퀀시 옵셋 이 부분에서 얼마나 파워가 많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옵셋에 이 파워가 높게 뜬다면 그만큼 고주파의 페이지 이상 오차가 발생하니까 현실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리시버에서 특정 캐리어 프리퀀시로 락이 된 상황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기에서 PLL을 사용해서 페이지 락 루트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락이 된 상태로 이제 모델링 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보시면 이제 좀 뭐랄까요 로우 프리퀀시 밴드에 좀 파워가 높게 뜨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드 약간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형식으로 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모델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수신기에서 이제 PLL이 없다 이렇게 좀 프리 러닝 오실레이터다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이 모델을 따르지 않고 이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위너 퍼체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그 모델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업 PR 레포트에 이제 두 군데에서 모아봤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바탕으로 약 200GHz 섭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좀 빼주는 모델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대체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런 쉐입들은 오실레이터 타입이나 디바이스가 CMOS 베이스냐 다른 것 베이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꽤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러프하게 보면 되게 이거는 이제 페이지 노이즈 그 익스포넌트에 대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데 그 페이지 에러 자체에 대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사실상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서큘 스페이싱을 사용해야 될지 좀 게스트는 할 수 있거든요. 러프하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앞쪽 장에서 대략 저희가 이제 120kHz 서큘 스페이싱을 쓴다면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10kHz, 1000kHz니까 100kHz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서큘 스페이싱을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100dB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00dB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저기 앞 슬라이드에 저희가 추측했었던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1000kHz 이상의 서큘 스페이싱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모델 하나를 가지고 실제 컨스텔레이션을 오른쪽에 예시를 들었는데 200GHz에서 서큘 스페이싱 120GHz.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은 현재 채널 페이딩은 없고 수신 자극은 없고요. 그냥 페이지 노이즈에 의한 수신 컨스텔레이션을 파란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뭐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요. 좀 돌아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노이즈도 없고 채널 페이딩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페이지 노이즈 때문에 좀 로버스트한 혹은 뭐 코헤런스 디모듈레이션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서브테라이즈 펑션을 고려할 때 주요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모델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델링 형식에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송신기고요. 그리고 주파 도메인에서 엔게 서브캐리어 보내고 그리고 채널을 거쳐서 타임 도메인이죠. 여기 녹색은 타임 도메인. 그래서 수신기에서 이제 페이지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FF를 통해서 다시 주파 도메인의 수신 신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 모델을 한번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나눠서 써보면은 타임 도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신 신호를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통신 신호가 채널을 거쳐서 수신기에 페이지 노이즈가 곱해져서 들어오게 되고요. 아래쪽은 뭐 이제 주파 도메인에서 받게 되는 신호들인데 주파 도메인의 통신 신호가 뭐 다이고널라이즈 채널을 거쳐서 그리고 페이지 노이즈 존재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뒤섞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물론 일부는 이제 파일럿 서브캐리어 목적을 담당할 거고요. 일부는 데이터 서브캐리어를 담당할 텐데 그것들을 모두 줄였습니다.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데이터 디코딩, 페이지 노이즈, 뭐 에스티메이션 이것들이 다 문제가 섞여버립니다. 되게 복잡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 뒤섞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세 가지 테크닉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페이지 노이즈 문제는 그 릴리즈 15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 처음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PTRS라고 그 페이지 노이즈만 추정하기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PTRS 시그널의 주 목적은 커먼 페이지 에러를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커먼 페이지가 에러가 뭐냐라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페이지 노이즈 매트릭스에서 이 다이고널 텀 보시면 서브 캐리어 인덱스가 바뀌어도 여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커먼 페이지 에러라고 불리는데 그 현재 그 표준에서 도입된 PTRS 레퍼런스 시그널 주로 이 커먼 페이지 에러만 잡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파수 대역을 바꾼다면 높인다면 현재 규격에서는 해당 통신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71GHz 대역까지 현재 뉴머럴로지로서 이 커먼 페이지 에러만 좀 유지할 텐데 더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파일 제로가 아닌 것들 오프 다이건 엘리먼트 있는 이 텀들이 ICR을 일으키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 주파수 대역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커먼 페이지 에러 그리고 커먼 페이지가 아닌 이상 오차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타임 도메인의 이 이상 오차들이 곱해지는 것 이렇게 합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노이즈 이 보상 연구는 사실 좀 히스토리가 좀 길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고주파 대역 통신을 고려하면 이제 기존 웍들이 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개개인의 이 페이퍼들은 그 연구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오늘은 드리지 못하고 그냥 좀 추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 프리퀀시 도메인 어프로치가 있고요. 뭐 제 생각하기엔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는 커먼 페이지 에러, 그리고 커먼 페이지 에러가 아닌 것 이렇게 이 상황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생각하시면 되니까 좀 단순하죠. 근데 이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그 사실상 저희가 뭐 디지털 시그널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오버트되는 시그널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적어도 FFT 사이즈만큼 칩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FFT 사이즈만큼의 이상 파라미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좀 오버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들을 보시면은 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가 좀 대다수가 좀 차지하고요. 논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뭐 소수 있고요. 네, 물론 이터레이티브보다 논 이터레이티브가 좀 뭐 컴플렉스는 낮을 수는 있으나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좀 페이지 모델의 좀 리니어 모델로 근사화를 하는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근사화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도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지 노이즈가 뭐 몇 개 샘플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의 가정도 있고, 파이나이트 코드 월드 안에 포함이 되는 일부 중에 하나다. 혹은 뭐 스몰 페이지 노이즈 혹은 스태티스틱을 안다. 이런 좀 가정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뭐 서페라이트로 올라가면 이상 변화가 되게 빠를 걸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좀 성능이 좀 제한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와보면은 여기서도 대체로 보시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가 좀 대다수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도 하나하나 쳐다보면 여기서는 뭐 커먼 페이지 에러만 보는 게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사용했음에도 커먼 페이지 에러만 어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12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CI 컴포넌트를 몇 개를 저희가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버헤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되게 잘 튜닝된 환경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뭐 모바일 환경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RCI 컴포넌트가 적다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이제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그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쪽 아래쪽 연구가 좀 최신 연구가 될 텐데요. 뭐 작년부터 나왔던 최신 연구인데 보면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페이지 노이즈 인핸스먼트나 뭐 시퀀셜 러닝 기법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제 DICI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메소드는 아닌데 이제 필터링 기법으로 이제 페이지 노이즈를 보상하고자 하는 연구가 될 텐데 뭐 각각의 조금씩은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딥러닝 기법의 단점 외에는 현재 여기 있는 좀뭐 여기 단점들이 좀 많이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 노이즈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가 딱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연구가 좀 아직 안 돼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위너 프로세스는 아까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리시버에서 페이지락 루프가 없을 때 좀 엄청 그 단순한 송수신기를 고정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페이지 노이즈를 이렇게 좀 간단한 위너 프로세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런 그 기본적인 셋업에서 연구가 줄고요. 엄청 뭐 100%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8, 90% 이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요. 이 멀티폴 지로 모델은 앞에 제가 파워 스펙터 덴시티를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 모델을 지칭하고요. 이런 좀 뭐 최신 페이지 노이즈 모델, 뭐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나는 페이지 노이즈 모델을 바탕으로 어택한 연구들은 상당히 수습니다. 뭐한 손이나 두 손 안에 꼽을 것 같아서 좀 이 부분 좀 연구도 해보시면은 좋은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좀 시뮬레이션 결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그 4개의 그 결과들을 비교를 했고요. 예를 들어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 검은색, 뭐 녹색 얘네들은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입니다.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논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가 훨씬 성능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검은색, 녹색이 파란색보다 뭐 여기는 제외하면 여기로 보시면 좀 파란색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연도를 보시면은 논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지만 작년에 나왔던 논문이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기법 여기는 다 어널리티컬 메소드, 뭐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건데 빨간색은 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했는데 좀 약간 이거는 DB를 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딥러닝을 통신에 적용했을 때 개인이 뭐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많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이 좋은 부분을 찾는 게 좀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 이제 딥러닝이 통신 시장에서 뭐 적용해야 될 당위성을 찾는 거라서 적어도 이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되게 뭐 1, 2dB 정도 개인이 아니라서 되게 파워풀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좀 딥러닝도 사실 여기 있는 이 구조만 아니라 여러 구조들이 실제 많이 존재하니까 여러 구조를 적용하면 좀 더 좋은 그래프를,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X축이 그 KPTRS라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PTRS, 레퍼런스 시그널 덴시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PTRS 레퍼런스 시그널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좀 파일 오버헤드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PTRS 간격이 넓어지면서 파일 오버헤드가 줄은 안 좋은 되게 그 익스트림 케이스가 될 텐데요.
표준 규격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TRS가 2개나 4개의 리소스 블락, 인터 디스턴스를 가지고 분포하는 게 이 2개의 그 영역이 될 텐데, 보시면 그 2개의 영역에서 이제 뭐 다른 기법들은 서로 성능이 뭐 크로스 오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좀 딥러닝 기법을 사용했더니 똑같은 환경에서 성능이 되게 좋기도 하지만 되게 로버스트하죠. 그래서 여기 표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되게 스파스한 레퍼런스 시그널 사용해서 성능이 꽤 많이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선 추가되지 않았지만 레퍼런스 시그널 하나도 안 써도 보상이 됩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게 좋게 바라보면 어, 현재의 그 3GP 표준 규격으로 적어도 이 페이지 노이즈에 한정해서는 그 규격의 변화 없이 통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게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외에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희망적인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노이즈 설명을 여기 이제 사용했던 레퍼런스들이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두 번째는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RIS 이 통신은 현재 뭐 5G 어드밴스에서도 관련 뭐 같진 않지만 관련 기술 네트워크 컨트롤 필터라는 이름으로 관련 프로토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연구는 최근 뭐 2, 3년 많이 배우고 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서브테레츠 쪽으로 눕혀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보고 싶었고요. 더 간단하게 이제 채널 환경을 먼저 보시면은 뭐 여기 뭐 파란색 데이라는 뭐 베이스 스테이션에 좀 뭐랄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앵글 파라미터들, 그리고 풋사인은 이 RIS에 연관되어 있는 앵글 파라미터들, 뭐 녹색들은 각 채널에 있는 뭐 패스에 있는 그 경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밀리미터 웨이브 연구가 많이 대두했을 때 그런 채널 환경은 크게 다를 게 없고요. 다를 게 있다면 이 다이렉트 채널에서 이 인다이렉트 채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RIS가 뭐 릴레이처럼 통신 직접 못하니까 이제 좀 셋업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분류하고 싶었던 거는 이쪽 RIS 타이틀 주제로 나오는 그런 많은, 예를 들어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처음 이제 저희가 셋업이 돼야 될 기술이니까 다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디비주얼 캐스케이드, 그래서 인디비주얼 뭐 에스티메이션이란 주로 이 인다이렉트 채널에 대한 얘기인데, 이 RIS와 UE 여기와 그리고 RIS와 베이스 스테이션 여기, 이거를 구분해서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이유는 뭐가 됐건 구분해서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게 인디비주얼 채널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어프로치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뭐 여기와 여기 이 패스를 그냥 한 번에 하나의 이펙티브 채널로 봐서 이 엔드 투 엔드 채널을 알겠다라는 게 캐스케이드 채널 에스티메이션 기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웬만한 논문들은 다 이 캐스케이드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분류가 됩니다. 인디비주얼은 좀 그만큼 좀 프로세싱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분류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점은 세퍼레이트 조인트, 이 부분이 좀 새로운 구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준은 뭐냐면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링크 간의 구분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기준점은 주로 인다이렉트 채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퍼레이트라는 얘기는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서로 구분해서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구분한다는 얘기는 뭐 오소거나 뭐 라디오 리소스를 사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를 위한 라디오 리소스, 여기를 위한 라디오 리소스를 따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RIS를 좀 트랜스페런트한 디바이스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트랜스페런트한 개념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아니라 UE 관점에서 트랜스페런트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주로 베이스 스테이션이 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세퍼레이트 에스티메이션 기준으로 이거를 정말 실제 디플로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이 RIS는 좀 UE 입장에서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위한 라디오 리소스 따로 뭐 통신하고요. 여기 인다이렉트 채널을 위한 라디오 송신을 할 테니까요.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거나 혹은 추가의 동작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퍼레이트 에스티메이션의 조금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웬만한 연구들 거의 막 80, 90%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뭐냐?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채널을 뭐 또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알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 에스티메이션의 어프로치라고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RIS의 존재는 UE 입장에서 트랜스파런트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있든지 없든지
단지 얘를 뭐 수정하려고 시그널 라디오 리서스만 쓰게 되면 적어도 베이스 스테이션 둘 다 아니까 이제 좀 더 RIS가 네트워크에 깔리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여기서 좀 저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알려져 있는 웬만한 연구들은 현재 캐스케이드, 세퍼레이트 이쪽 분리에 속하고요. 그 외에 뭐 조인트 혹은 뭐 인디비주얼 이쪽은 되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필요성이나 시나리오들이 좀 더 개발이 되면 좀 여기에 좀 연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